이상용 감독의 신작 범죄도시3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영화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메가폰을 잡은 이상용 감독님은 범죄도시 1편에서는 조연출을, 범죄도시 2편에서는 연출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범도 시리즈의 정신이자 그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마동석 배우님은 1,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도 제작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돌아온 범죄도시3 역시 범도인들이 만들어낸 범도 시리즈의 계보를 잇는 작품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연작으로 나오는 작품은 어쩔 수 없이 앞선 영화들과의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편은 앞선 2편에 비해 다소 아쉬웠습니다. 좀 급하게 나온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반복되는 몇 가지 패턴들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피로도를 쌓이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3대 빌런 이준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질 개선이 되어 좋았던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일 구도와 맨주먹대 연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범죄도시 3 끝장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 죽이면 안 돼? 이치조가 한국으로 카르잡을 보냈어. 앞서 언급드렸듯 저에게 범죄도시 3에서 가장 아쉬웠던 지점은 반복되는 패턴이었습니다. 물론 범죄도시 2도 1편과 유사한 지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이물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2편과 1편 사이에 존재하는 약 5년의 갭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떤 요소가 단 2번 반복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관성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3편은 전편과의 격차가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드린 부분을 다시 반대로 적용해보면,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 3번째 반복되는 것은 확실히 2번과는 다른 루즈한 감흥을 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시는 크게 2가지 측면 정도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구조. 저에게 범죄도시 시리즈는 공식화되어 보일 정도로 1, 2, 3편의 구조가 동일해 보였는데요. 특히 도입부가 그렇습니다. 영화는 시작점에서 한 사건을 통해 빌런의 잔악함을 보여주고요. 직후 메인 이벤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의 범죄를 한 건 쿨하게 해결해내는 마석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편에서는 장첸 페오리가 독사의 부하에게 응징을 가하는 도입부가 나온 뒤에 마석도가 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접붙었고요. 2편에서는 강해상이 베트남에서 납치 살해를 하는 사건이 나온 뒤에 마석도가 편의점의 범죄자를 체포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3편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성철이 마약 수사를 하다가 잡힌 형사를 살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직후 마석도가 거리의 양아치들을 청소하는 시퀀스가 따라오죠. 이것은 아마도 빌런 대 마형사의 구도를 축조해내기 위한 의도적 편집일 것입니다. 그러한 의도가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3편이 판박이처럼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악당이 한 명이 아니라는 설정입니다. 범도 시리즈에는 마석도와 대척점에 놓인 메인 빌런이 존재하고요. 이들과 삼각구도로 엮이는 또 한 명의 악당이 등장합니다. 1편에서는 조폭두목 황사장, 2편에서는 역시 조폭 보스인 최춘백, 그리고 3편에서는 리키가 그렇겠죠. 이렇게 일종의 변수처럼 빌런을 한 명 더 끼워 넣게 되면 이분법의 구도를 탈피할 수 있을 테니 이야기가 풍부해진다는 장점이 생길 것입니다. 선 대 악 1, 선 대 악 2, 악 1 대 악 2의 구도가 형성되며 스토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이 역시도 어쨌든 3번째 자기 복제이다 보니 점점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흥미가 저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시리즈는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영화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굵직한 2가지 사항을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영화에서 유머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동일하다는 지점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당연히 마석도라는 캐릭터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것입니다. 초인적인 괴력, 약간 부족한 듯한 어휘력 등이 그것이겠죠. 물론 3편에서도 웃긴 장면들 많습니다. 특히 저는 초롱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초롱이 배역을 맡은 고규필 배우는 올해 초에 관람했던 카운트라는 영화에서도 눈에 띄는 호연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화에서도 인상적인 면면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편이 1, 2편에 비해 유머의 힘 역시도 흐릿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챕터 1의 마지막으로 3대 빌런 주성철에 대한 저의 견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성철의 존재감은 장첸과 강해상 못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듭 말씀드렸듯 1, 2편에 비해 개인적으로 3편은 영화 자체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빌런도 괜히 약해 보이는 현상이 있긴 한데요. 저는 그것이 캐릭터의 문제라기보다는 영화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성철은 근본이 장첸과 강해상에 비해서는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빌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첸 강해상은 돈을 위해 혹은 복수를 위해 타인을 무자비하게 도륙하는 연쇄살인마에 가까운 악당이었는데요. 심지어 저는 그들에게서 살인을 즐기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에 반해 주성철은 물론 극악무도한 악한이긴 하지만 주 목적은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마약상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준혁 배우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윤계상, 손석구는 짐승이고 자신은 전략적 빌런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는 이들에게는 체감상 덜 공포스럽고 덜 자극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주성철 역의 이준혁 배우에게는 대중들 혹은 평단의 무거운 잣대가 들이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도시 시리즈에서 메인 빌런은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다음 편으로 넘어갈 때 영화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범죄도시 3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성철에게서 그에 대한 원인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지금부터 여기다 턴다. 새로운 카드야? 너 이거 다 담아 여기다. 아우씨. 잘 나왔어요? 어디야?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제가 챕터 1에서는 범죄도시 3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견해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이 영화가 1, 2편에 비해 나은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특히 좋았다고 생각한 점은 액션이었는데요. 앞선 두 편과 비교해서 결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 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액션을 거의 알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범도 시리즈에서는 마영사의 육중한 몸에서 나오는 원펀치 혹은 무대포식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액션이 주를 이뤘는데요. 3편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복싱 기술이 녹아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특히 마석도의 시점으로 만들어낸 1인칭 시점 게임 양식의 액션이라든지 혹은 인물 간의 일기토를 타이트하게 잡아낸 장면들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요. 범죄도시 3는 영화의 다른 요소들은 전편들에 비해 담백하게 기름기를 빼는 대신 액션에 조금 더 방점을 찍었다는 인상이 짙게 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속 한중일 구도를 경유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완전히 저의 뇌피셜이고요. 이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출자의 의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빌런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한중일의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성철, 리키, 백사장 패거리가 그렇겠죠. 성철을 중심으로 이들의 위계를 본다면 주성철과 리키는 팽팽한 대립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요. 주성철과 중국 쪽은 금전적으로 상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사장 쪽은 주성철의 입장에서 일종의 거대한 마켓쯤 될 테니까요. 이러한 관계에 대해 저는 억지로 갖다 붙이면 현 시대의 한중일 관계가 겹쳐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관점으로 조금 더 밀고 나가보면요. 이들과 엮이는 마석도의 아이덴티티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악당들은 싸우는 과정에서 도구를 많이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철이 처음 등장해서 형사를 때려 죽일 때도 쇠파이프 같은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의 부하는 골프채를 사용하여 리키 패거리와 대적하기도 하죠. 리키는 좀 더 선명합니다. 그는 칼잡이니까. 악인들끼리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보이는데요. 주성철과 리키가 대적할 때 각각 총과 칼로 상대의 명줄을 겨누며 일촉즉발의 순간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주성철과 중국 패거리가 접촉할 때 역시 쇠사슬 등의 각종 연장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마석도는 언제나 맨주먹으로 상대를 제압하는데요. 심지어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총도 잘 들지 않죠. 저에게는 뭔가 자신만의 룰을 지키는 모습에서 낭만 주먹의 계보를 잇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한중일 구도를 적용해본다면 비유적 의미에서 연장을 두고 싸우는 한중일을 맨주먹으로 제압하는 전능자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내적으로는 빌런 위의 형사, 영화 외적으로는 국가 위의 신적 존재인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범죄도시 3는 마석도라는 이름의 일종의 판타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범죄도시 시리즈의 3편까지 보고 나니 톰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007 시리즈 등등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시리즈물에 대해 새삼스럽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촬영을 마쳤다는 범죄도시 4 여전히 기대가 됩니다. 범죄도시 3에 대한 제 별점은 별 2개 반이고요. 한 줄 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하게 나온 3편, 반복되는 패턴이 주는 어쩔 수 없는 권태로. 지금까지 범죄도시 3에 대한 헐거운 리뷰였습니다. 제가 100%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아마도 다음 리뷰는 지금 보여드릴 이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어떤 영화라 해도 언제나 영화는 제 리뷰보다 무조건 위대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l fait de la téléphonie, mon son. On n'a rien tombé.